나도 왜 클래식만 들으면 교양이 있어 보일 것 같아서 네. 사실 노력한 적이 있었어요. 아, 네. 전집으로 다 샀어요. 와. 베토벤 거 전집으로 다 사고 그래서 내가 이거 되게 적응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클래식 음악이랑 좀 더 친해지려면 그 노력은 있긴 해야 돼요. 왜냐면 확 그 도파민이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식 곡들은 예를 들어서 그 아기 상어 따람 따람 이게 사실 디보르자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음은 틀자마자 도파민이 있어요. 그럼 운동할 때 듣기 되게 좋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너무 웅장하니까 사악장이. 근데 대부분 곡들은 그렇게 시작은 안 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클래식 음악이랑 친해지려면. 그거는 맞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클래식 공연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지고 네,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클래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그쵸, 그쵸.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 되게 라이트한 느낌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클래식 음악은 CD, 뭐 라디오에서 듣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라이브가 진짜예요. 왜냐면 거기서 진짜 호흡이 느껴지고 눈빛 교환한 것도 볼 수 있고 어쨌든 다른 섬세함 그리고 그거에 빠지면 못 빠져나올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클래식 음악에. 그리고 더 빨라지는 세상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점점 더 어린 친구들이 없어지는 건 맞아요. 왜냐면 쇼츠 시대고 누구한테 문자 했는데 막 10분 안에 답장 안 오면 뭐지? 나한테 화냈나?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교향곡 막 50분짜리를 어떻게 그걸 앉아서 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는 악기들은 가사가 없으니까 저도 조금 노래 부르는 사람 입장에선 가사의 힘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근데 어떨 땐 가사 없는 것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 듣는 사람이 자기만의 가사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3,000명, 뭐 2,000명이 다 같은 클래식 공연을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애 보다가 너무 지친 모습으로 왔고,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잠을 못 자고 왔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기사님이 모셔서 간 사람들도 있을 테고, 다양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 똑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감성, 자기만의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 그게 클래식 음악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퇴근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클래식 음악 공연도 가보고 그 클래식 음악에 처음 접하고 싶다면 무조건 비니고 공연이라서 제 걸 보러 오면 돼요. 우리 3월 5일 거 보러 오면 되니까 너무나 재밌거든요. 그땐 또 비버폰 하는 친구도 같이 해서요. 좀 편하게 들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네. 클래식 하는 분 중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이올린 없죠. 근데 노래를 불러요. 네네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다 슈퍼밴드 때문이에요. 그것도 형이랑 리허설 하다가 한 거예요. 그 손태진이라는 가수가 가수 있는데 있죠. 또 우리 크루예요. 형 얘기로 태진이가 이거 노래 부르는데 태진이도 그럼 해봐. 그때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 슈퍼밴드 오디션 프로그램 할 때 거기 있는 권태현 음악 감독님이 있어요. 많이 푸시해줬어요. 이런 음역대, 이런 색깔 목소리 많이 없으니까 노래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노래하는 거 사실 너무 재밌어요.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Be My Love 할까 그러면? Be my love, for no one else can, and this yearning, this need that you and you alone create, just fill my heart.
the way you fill my dreams, the dreams that you inspire with every sweet desire. 이겁니다. 예. 목소리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또 라이브로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좋은. 클래식에는 좀 정말 되게 보물 같은 존재예요. 오 왜냐면 마이 갓. 너무 잘하잖아요. 노래까지 진짜. 오 마이 갓. 형, 제가 점심 살게요. 오 마이 갓. 소고기 가자, 소고기. 막 이러면서. 잘지. 어떻게 바이올린을 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저는 옛날에 6살 때 그 외삼촌이 비올라를 했어요. 비올리스트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냥 취미로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학교는 학교에서 다 음악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바이올린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도 하고 트럼펫도 하고 이런 걸 했는데, 왜냐면 풋볼, 라크로스, 크루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다 그걸 너무 못했어요. 바스켓볼도 너무 못했고, 그래서 하다가 제가 고3 들어가기 전에 엄청 늦게 이걸 커리어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고3 때 음악을 시작하면 되게 늦은 거죠? 네, 뭐 그 전에 조금 이게 악기는 당연히 했지만 그때 결정한 건 굉장히 늦죠. 왜냐면 제가 오디션, 그러니까 테이블 보내기 2달 전에 어쨌든 시작을 한 거니까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이니까 또 가능했던 거고. 근데 3개월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3개월 동안은 저도 이제 스파르타 했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음악을 너무 많이 접했었어요. 부모님도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흑인들, 백인들 주로 있는 학교들을 다니까 랩, 뭐 힙합을 너무 많이 들으면서 자라서 그게 오히려 클래식 음악을 할 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음악을 아는 게. 그러니까 얘는 너무 음악을 좋아하고 어쨌든 그 포텐이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좀 키울 맛이 나겠다 하면서 이제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죠. 네. 사라장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가르쳐서 제 첫 번째 선생님이,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 제가 필라델피아 이사 가서 사라장의 선생님이었어요. 헬렌 파워스. 그래서 저는 헬렌 파워스의 마지막 제자였고, 너무 이상하게 그런 선생님 인복이 너무 좋아요. 그거 어쨌든 제가 전공생이 아니니까 선생님도 저를 되게 편하게 키웠어요. 레슨 하러 가면 제가 막 사춘기니까 막 엄마랑 싸우고 왔겠지. 막 이렇게 가요. 선생님은 이러지 마. 우리 빵 먹으러 가자. 그럼 그냥 빵 먹고 그냥 고민 상담을 들어줘요. 제 백인 할머니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좋은 선생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감성이 되게 풍부한가? Let's go. Let's go. 정리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음악을 시작하고 나서도 사실은 벽에 부딪힐 때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죠. 우리도 사실 이렇게 일을 하다가 벽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거든? 데니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악기 하는 거의 매력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매일 조금씩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곡을 악보 받자마자 바로 그날 완벽하게 외우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뭐 어딘간 천재도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처음에 어려워요. 그땐 그냥 악보를 읽느라 그거 스트레스를 받아요. 몇 시간 동안 악보를 읽어. 배워야 돼. 그럼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요. 근데 그 다음날 또 하는데 조금 더 익숙해져 있어. 그 다음날 조금 더 익숙해져 있어. 어느새 나는 이 곡을 어떤 큰 무대에서 협연을 하고 있어. 이 과정이 매일 반복하는 과정이에요. 항상 그 벽이 있죠. 근데 그게 모든 직업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벽이 있다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그 벽을 밀려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딱 이렇게 벽에 부딪힐 때가 왔을 때는 어떻게 딱 극복을 했어요? 어쨌든 그냥 바이올린은 그냥 계속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되죠. 그냥 계속 해야 돼요.
이게 막 다른 답이 없어요. 근데 어느새 늘어 있고 저도 거기에 희열감을 느끼고 모든 거에 똑같아요. 마이클 조던. 제가 마이클 조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Just do it. 그러니까 나이키도 Just do it처럼 마이클 조던도 일단 해. 일단 연습장에 나가요. 그렇게 일단 해.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한 형, 기한 84 형도 항상 그냥 해. 그냥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다 그냥 해요. 안성재 아까 만났던 그냥 해. 그게 맞아요. 그냥 해야 돼요. 해보고 그리고 또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고 해봤으면 그게 멋있지 않아요? 그냥 어쨌든 그 과정 우리 직업이 조금 어쨌든 무대 쓰는 직업이니까 그 과정을 많이 못 즐겨요. 클래식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과정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진짜 프로페셔널, 진짜 연주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못 즐기고 너무 그 과정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면 연주자는 안 돼요. 아까 근데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도 했었던 게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사람들이 좀 약간 두려움도 좀 있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실패할까봐 두려움, 아니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걸 가지고 생각할까 이런 것도 좀 있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근데 네니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약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노래도 그냥 해봐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뭐 재즈도 뭐 저도 처음에 그냥 해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형 재즈도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저거는 노력. 형 그 플레잉 랍 앞에 조금 해주면 안 돼요? 우리 국장님들 위해서. just 네, 잘 네네네. 진짜 눈웃음이 너무 좋아 보여서 이것도 TED 강의에서 본 건데요. 할아버지가 예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상 몇 개 내 상들 좀 보여줘. 내 통장 숫자 좀 보여줘.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경험을 얘기해야지.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우리 거기 여행 갔을 때 좋았는데, 그때 이거 배웠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되게 맞다고 생각해요. 풍부하게, 되게 열심히 이것저것 배우면서. 저도 요즘에 너무나 재밌는 게 곡 쓰려고 제가 곡을 잘 쓰는 것도 아닌데 이걸 배우고 있어요. 그거 막 피아노도 레슨을 받고 있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시너지와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후회가 없길 바래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해보고 싶다? 그냥 일단 해보세요. 그러면 실패해도 후회는 없잖아요. 좋은 얘기였다. 예! 오케이. 여기 이제 녹해서 들어가도 되는지 한번 물어봐요. 혹시 화일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How are you, dude? Good, how are you? Good, man. Good to see you. 여기는 소울 하면 그 일하고 보호메이커, 그냥 활 만드는 분인데요. 진짜 베스트. 그래서 소울한테 부탁을 해서 이 활을 이제 하나 커미션을 한 거예요. 커미션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게 저도 처음이에요. 저를 위해서 활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 활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can I show them a little? Yeah, of course. 여기 It's very 보시면 messy. 이게 작업실이에요. 여기서 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새 활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를 위해서 만든 활이 12번째. This is 12th one, right? Sorry? The- Yes. 12번째 활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가 그 주인이 되는 거죠. Let's go. Oh my gosh. 와. Dude, this is beautiful. Oh, dude, it feels great. Wow, I love that this is long too. Yeah. So it's traditional French triple wrapped silk. So it's much lighter, but that's how the original, 18th century, I see. 19th century bows would have been balanced. So, 와. moment of truth, man. Oh my gosh. To hear it. 너무 이뻐. 봐봐. 너무 이뻐요. Yeah.
Dude, this feels so nice. 와. 소리도 좀 따뜻해지고. 오, 그쵸? Oh, it's so nice. It's so easy actually to make colors. Oh, you're the best, man. Oh my god, it's so exciting. All right, I'll call you right after. All right, sounds good. All right. Bye, thank you. 기분이 진짜 좋겠다. 부럽지 형? 형 위해서 또 누가 만들어줘야죠. Let's go. 아우 너무 맛있겠다. 아 이런데 형 빨리 와요. 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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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와 너무 맛있겠다. 제육 2개, 된장찌개 하나, 청국장 하나요. 감사합니다. 아침 안 먹었어요? 그럼요. 저 항상 공복에 운동해서요. 공복에 운동하고 그럼 늘 거기서 이제 바로 원래 먹으러 가요. 아. 거기도 바로 앞에 딱 이현대 같은 데 있어요. 거기서 거의 매일 제육볶음 먹어요. 와 반찬들이 진짜. 그러니까 너무 맛있겠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입니다. 일단 콩나물 너무 맛있고. 하나씩 다 먹어보는 스타일이구나. 너무 맛있다. 요즘에 음식 프로그램 하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어려워요. 어떤 게? 제가 음식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식사라는 게 살기 위해서 먹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뮤지컬도 아니고 웬만하면 그냥 맛있게 먹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소스를 찾고 우리는 또 김치를 만들어야 되는 방송이 되다 보니 하면서 많이 배워요. 차승원 선배님도 요리를 잘하고 추성원 선배님도 요리를 잘하죠. 둘 다 너무 잘해요. 그리고 딘딘도 잘해요. 아, 그럼 데니는 먹는 거? 전 너무 잘 먹죠. 너무 잘 먹어요. 어. 네. 요리 그 소스 만들고 이런 건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프레핑을 하고 또 치워주고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 제일 중요한 네. 역할이지. 그거 그릇이 하고 없으면 네. 요리를 못하니까. 서포트 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근데 클래식을 딱 듣고 이렇게 한식을 먹으니까 이것도 되게 왠지 고기 썰어야 될 줄 알았는데. 우리 국장님들도 알아야 되는 게 클래식 음악은 서민의 음악이에요. 사람의 음악이에요. 사람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고 오히려 힙합 이쪽이 돈이 더 많지 클래식 한 작곡가들은 대부분 굉장히 돈이 없었어요. 다 너무 힘들게 살아왔고 그래서 그 절실함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음악들이 탄생이 된 거고 음악가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은 어쨌든 안 보여질 때 혼자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hungry,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서민의 음악, people's music. 자, 진짜. 오, 맛있겠다. 냄새가 제대로네. 야우, 드디어 왔네. 먹어보자. 맛있다. 맛있다. 오, 맛있다. 옛날에 미국에서 생활할 때는 부모님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한식은 먹었겠다. 그죠? 그렇죠. 전 매일 한식 먹었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제육볶음. 인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 다닐 때 어쨌든 대기실에서 대부분 이제 연주자들이 깔끔하고 좀 손을 안 써도 되는 거 먹으니까 김밥 혹은 도시락을 많이 먹어요. 근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대기실 음식이 그 본도시락에서 바사 불고기가 있어요. 그럼 불고기랑 제육볶음이랑 같이 나오는 살짝 비싼 도시락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연주할 때보다 음식 얘기할 때 더 얼굴이 확.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와, 맛있다. 항상 되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데니를 만나러 올 때는 되게 항상 약간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만났을 때 그 받는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만나고 집에 가면은 뭔가 되게 긍정적이게 되고 사람이 되게 기분 좋고 집에 항상 가는 거. 그거 맞죠? 기 빨려 있는 거 아니죠? 형? 절대. 오히려 제가 더 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네. 어쨌든 클래식 작곡가들은 뭐 베토벤, 슈만, 이런 사람 다 독일 이제 분들인데 거기서 이제 경험했던 날씨나 이런 것들 이런 건 사실 저희 제육 어머니
저희 제육 2개만 더 주세요. 피디님 너무 나이스였어요 지금 방금. 날 감동받았어요 지금. 와 센스가 역시 살짝 눈치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빨리 먹어도 되나? 아까 저스트 그냥 저주의. 우리 눈치 보다가 맞아. 어린이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요? 네. 핑크퐁? 네 핑크퐁 오랫동안 했었죠. 네. 그거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런 제안 딱 받으면 아 내가 그래도 클래식 연주자인데 내가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그런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보다 어. 처음 촬영할 때 처음 뮤지컬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때는 현타는 많이 왔죠. 그러니까 딱 이제 리허설 하는데 갑자기 막 율동을 해요. 막 똥춤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현타 많이 와요. 막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전날 막 멋있는 협연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아기상을 똥춤 추고 있는 내 모습이 아 뭐지? 근데 딱 공연을 시작하면 그 클래식 공연장을 애들로 채우는 거잖아요. 우리 프로젝트가 진짜 뿌듯해요. 뭐냐면 아기상 하고 있는데 부모 뭐 애들 다 이렇게 하면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게 어쨌든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 선입견이 생기는 건 아이가 크면서 생기잖아요.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 멀다. 이 클래식 공연장 어떻게 입고 가야 되지? 너무 불편하고 그런 걸 이제 선입견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동화 속 안에서 이제 재밌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였어요. 감사합니다. 또 핑크퐁 한 7년 전에 처음 그게 왔을 때요. 한 8년 전. 그때 처음으로 활동 안에서, 한국 활동 안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게를 찾았던 거예요. 핑크퐁이. 왜냐면 그건 진짜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려놔야 돼요. 근데 너무 그 뿌듯함이 있죠. 근데 부모님은 나의 아들이 클래식이 아닌 예능도 하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조금 웃기게 보일 수도 있는 그렇죠. 이런 것도 하고 그렇죠. 있고 이런 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뿌듯해하고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 얘기를 하면 제 이름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사실 부모님은 굉장히 신기해하죠. 왜? 어떻게 그렇게 됐지? 신기하죠.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나온 사람도 환갑 때문에 부모님이 오시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제작진이 그거 컨텐츠로 하면 어떨까? 어차피 우리가 그 하루 종일 같이 보낼 건데 그 찍으면 어떨까? 그래서 불쑥스럽게 부모님한테 물어봤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포들은 다 이제 그런 TV들을 보니까 교포들 사이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살짝 유명해졌던 거야. 너무 기분 좋대. 연락 오고 막. 어린 시절에 데니는 어땠어요? 저는 어린 시절엔 조금 조용했어요. 진짜? 일단 엄마 아빠한테 안기면 일단 무조건 작고 그리고 되게 착한 베이비였대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얘기한 게 제가 사춘기 갈 때까진 완벽했대요. 사춘기 때는 좀 이제 사춘기가 좀 빡세게 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어른이 돼가는 과정인데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어쨌든 아시안들이 많이 없으니까 되게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누굴 어떻게 어떤 친구들 사귀어야 되지? 어떤 친구를 따라해야지? 막 모르니까 패션부터 음악부터 막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런 게 좀 힘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끔씩 이제 가족 보러 부모님이 한국 오면 뭐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오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내리자마자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지? 근데 결론은 아 역시나 이 본인 아닌 그냥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저는 진짜 흑인 동네에서 살아왔는데 저는 친구들, 흑인 친구들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계속 있다가 지하철 탔는데 흑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저도 본의 아니게 이 친구 왜 왔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그래서 나도 미국 있을 때 불편했구나. 미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28살 때 들어왔어요. 28살까지? 그럼 계속 클래식으로만? 네네네. 완전 클래식 많이 했죠, 당연히. 한국 들어와서부터 다양하게 컬렉을 했던 거. 완전 슈퍼밴드 계기로 그렇게 된 거예요. 슈퍼밴드 계기로? 저는 그 전에 원래 제일 좋아하는 게 그냥 바이올린 피아노 혹은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막 이런 실내악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땐 그거 위주로 엄청 페스티벌 많이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독주회도 하고 가끔씩 협연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국 와서 이제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그래도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네. 연주를 하러 다니잖아요. 네. 이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그 운전을 해서 계속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KTX를 탈 때가 많고요. 그리고 운전해서 갈 때도 있고요. 그럼 운전해서 갈 때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가요? 아니면 연주할 때 Never. 그러면 그냥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전화해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고 이걸 좋아해요. 혹은 제 작업물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쓴 곡들. 그렇게 하면서 차에서 들으면 그게 베스트 스피커거든요. 제일 좋아요. 내 공간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내가 작곡한 곡을 차에서 딱 가면서 막 들어. 냉정해져요? 그럼요. 그거 반반이죠. 그거 제가 이제 가수들한테 많이 보내죠.
너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거? 제가 뭐 리스펙하는 뮤지션들 그 리스펙하는 뮤지션은 누구예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멜로망스의 민석이 걔는 너무 친하고 동갑이고 비긴 어게인 통해서 알게 된 최유리 유리도 너무 친해졌고 그래서 그냥 음악으로 알게 된 사람들 완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냥 진짜 뮤지션으로서 음악 얘기만 그거 뭐 G.O.D의 김태우 태우 형한테도 많이 보내고 되게 냉정하니까 그들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무슨 어떤 숙제를 하거나 어떤 걸 했을 때 보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나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나에 대한 근데 그래도 내 친구가 비판하는 게 낫지 대중들이 비판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그걸 다 일단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나의 10년 뒤의 목표가 있어요? 네 저는 또 10년 뒤의 목표보다는 저는 언젠간 학교를 세울 거예요 저는 제 인생 목표는 학교를 세울 거예요 음악 학교를 세울 거고 미국엔 그런 게 많아요 공짜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아요 편편이 안 되니까 근데 한국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재단들은 너무 훌륭한 데 많지만 생각보다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엔 편편이 안 돼서 숨어있는 이민찬들 많을 텐데 또 있을 수 있을 텐데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 빛을 못 보니까 근데 이런 학교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제 지인들이 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클래식 뮤지션들이잖아요 그럼 다 저를 제 학교에서 티칭을 하겠죠 어린이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진짜 멋있는 밥공짜고 다 거기서 먹고 자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다음 세대를 또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게 또 그게 멋진 어른이고 어쨌든 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기회들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 이게 계속 간다면 가야지 멋지게 나눠야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반듯할 수 있지? 약간 때도 묻고 약간 이래야 돼. 때 많이 묻어있죠 네네네 사우나 가면 난리야 아저씨 진짜 화내면서 해요 막 이러면서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왜 하는 말들 있잖아. 있죠. 그거는 나 스스로에게 막 맞아요 제 스스로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맞아요 그 오글거리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오글거리는 거 저 그거 매일 해요 뭐라고 해요? 딱 거울 보고 나서 멋있네. 그냥 아니야 Let's go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오늘 부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혼자 파이팅 있게 그거 이제 복싱 가면 너무 좋아요 그럼 자기 전에는 뭐라고 해요? 자기 전엔 얘기는 안 해요 네. 자기 전엔 잠들어요 일어나서 막 얌전하게 네네 그땐 너무 파이팅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땐 Let's go 이렇게 하면서 외롭진 않아요? 외로움 많이 타죠 어쨌든 근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고 그리고 혼자도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혼자 잘 지내지만 스스로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랑 있는 걸 좋아하고 내 생각과 있는 것도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외로움 당연히 타죠 좀 한국에 쭉 오래 사실 건가요? 그러면 이제 평생 있어야죠 여기 평생? 네네네. 평생 있어야죠 너무 좋은 소식이다. 예. 평생 원래 있어야죠. 영국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네. 이제 영국은 그냥 이제 연주하러만 연주하고 5월에도 한 2주 반 동안 가니까요 그냥 카네기홀 공연 다음엔 바로 10주년 공연이에요? 그 제가 지금 이제 해외 일정들은 2월 그 애너버 심포니 3월 카네기 그리고 이제 5월엔 런던 가고 그리고 이제 6월에 이제 10주년 투어 그래서 예술 전당이 6월 30날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투어 끝 그때 와줘야죠 당연하죠. 보기 싫어한 것 같은데? 국장님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2026년은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따뜻하고 더욱더 사랑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들 파이팅 하고요 우린 곧 공연장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예.